감자는 채소일까요? 곡식일까요? 마트에서는 채소 코너에 있지만 역사 속 감자는 종종 빵과 쌀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작물이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나라의 세금 질서를 흔들기도 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거대한 비극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감자조림, 감자전, 휴게소 통감자 뒤에는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에서 유럽의 전쟁터를 지나 조선에 변방으로 들어온 긴 이동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감자는 유럽 음식 이미지가 강합니다. 독일식 감자 요리, 프랑스의 감자 튀김, 아일랜드의 감자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감자의 고향은 유럽이 아닙니다. 대체로 오늘날의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 티티카카오 주변의 안데스 고산지대가 핵심 기원지로 설명됩니다. 국제감자연구소와 여러 식량 관련 자료들은 이 지역에서 약 8,000년 전부터 야생 덩이줄기가 길들여졌다고 봅니다. 물론 감자와 가까운 식물들은 더 넓은 안데스 권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딱 한 나라의 작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안데스의 작물이라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데스에서 감자가 중요했던 이유는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높고 춥고 곡식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감자는 땅속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사람들은 그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추뇨라는 전통 저장식품입니다. 감자를 밤에는 얼리고 낮에는 말리고 발로 눌러 수분을 빼는 과정을 반복해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산지대의 자연 냉동고와 햇볕을 이용한 동결건조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여기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계절과 기근을 건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감자가 세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 확장과 연결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감자를 접했고 16세기 후반 무렵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럽인들이 감자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식물이고 땅속에서 자라는 덩이줄기였고 기존의 밀과 보리, 중심 식문화와도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귀한 식물 표본이나 이국적인 선물처럼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유럽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전쟁과 추위 그리고 반복되는 흉년이었습니다. 곡물은 전쟁이 나면 약탈당하기 쉽습니다. 밭 위에 있고 수확 시기가 보이고 저장고에 모아 두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감자는 땅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곡물보다 숨기기 쉽고 추운 지역에서도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산량이 괜찮았고 같은 면적에서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과 동유럽의 통치자들은 감자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도구로 보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굶지 않아야 세금도 거치고 병사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감자는 식탁 위의 음식이면서 동시에 인구와 군사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경제사 연구에서도 감자의 역할은 꽤 크게 다뤄집니다. 감자가 18세기와 19세기, 9세기,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감자가 산업혁명을 혼자 만들었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석탄, 제도, 무역, 기술, 노동시장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감자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이었다는 점은 분명 중요합니다. 도시에 사람이 모이려면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감자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지만 해결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감자의 강점이 약점이 된 순간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간 감자는 안데스에 있던 엄청난 다양성에 비하면 훨씬 좁은 유전적 기반 위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안데스에는 수천 가지 토종 감자 품종이 알려져 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품종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 감자 역병이 퍼졌습니다. 특히 아일랜드는 감자 의존도가 높았고 184~5년 이후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의 비극은 감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토지제도, 가난,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치경제 관계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그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감자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근 역사 유전체 연구를 보면 유럽에 처음 들어온 감자는 안데스 계통과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칠레 계통과 섞이고 유럽의 긴낙과 재배 환경에 더 잘 맞는 방향으로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배를 타고 한번 이동한 뒤 그대로 정착한 작물이 아닙니다. 이동한 뒤에도 다시 섞이고 다시 선택되고 새 환경에 맞춰 바뀐 작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감자는 고향을 떠난 뒤에도 계속 변해온 여행자의 후손인 셈입니다. 이제 한반도로 와보겠습니다. 감자가 우리 땅에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19세기 전반으로 보지만 경로는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1824년에서 1825년 무렵 함경도 관북 지역으로 청가의 접경 교류를 통해 들어왔다는 북방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1832년 독일 출신 선교사 귀칠라프가 서해안 지역의 시감자와 재배법을 전했다는 기록과 관련된 남방 다음 문장입니다. 또는 해상 경로입니다. 그래서 감자의 한반도 전례는 한 사람의 업적으로만 정리하기보다 북쪽과 서쪽에서 낯선 작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이야기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자와 고구마를 전혀 다르게 부르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름이 꽤 복잡했습니다. 원래 감자라는 말은 고구마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덩이줄기 작물인 감자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고구마의 이름을 빌려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감제 같은 말이 쓰였고 이것이 지역을 거치며 감자로 굳어졌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북저, 토감저, 양저, 지저 같은 한자식 이름도 보입니다. 이름의 혼란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익숙한 분류법으로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조선 후기 감자는 분명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물이었고 산간 지역이나 북부 지역처럼 기후가 까다로운 곳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작은 긴장이 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전하는 이야기 중에는 무산의 수령 이영재가 감자 보급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수익이 좋다 보니 백성들이 시감자를 숨기고 곡물 생산이 줄어 세금 징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결국 금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식량혁신이 늘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새 작물은 배고픔을 덜었지만 동시에 기존 행정과 세금의 계산법을 흔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감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감자는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만 기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감자는 매우 정치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안데스에서는 고산 문명의 저장 기술과 결합했고 유럽에서는 국가의 인구와 병력을 뒷받침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단일 작물 의존의 위험을 보여줬고
조선에서는 구황과 세금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감자전래 200주년을 기념하고 6월 21일을 감자의 날로 선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구황작물이 이제는 품종, 산업, 지역 음식 문화의 자산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감자를 먹을 때 이것을 그저 포슬포슬한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 작은 덩이줄기는 안데스의 밤서리와 스페인 범선, 유럽의 전쟁과 기근, 조선 산간 마을의 밭고랑을 지나왔습니다. 감자의 역사는 한 작물이 어떻게 사람의 이동, 국가의 계산, 식탁의 습관을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랐지만 그 역사는 언제나 세계의 표면을 바꾸어 왔습니다.